중학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문장 성분 두 번째 학습 영상으로 오늘은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주성분을 학습했죠. 이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생략하면 그 문장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성분에 이어서 부속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통해 관용어에 대해 이해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새 옷을 샀다. 두 번째, 도시의 밤은 아름답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영상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 주성분을 학습했죠? 그럼 예문에서도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지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각 문장에서 주성분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이 문장의 주체에 해당하는 나는, 이 부분이 바로 주어가 될 것이고요. 이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샀다. 자, 주체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바로 서술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서술어 유형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에서 서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했다? 목적어.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옷을 샀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주성분만으로도 문장의 의미가 완벽하다는 거 보이십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도 주성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도시의 밤은 아름답다. 이 문장의 주어, 즉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밤은 이 부분이 바로 주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밤을 설명하는 부분 어디 있죠? 아름답다. 이 부분이 바로 서술어가 되겠죠. 자, 서술어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하다의 유형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위에 있는 새 옷을 샀다의 샀다는 어찌하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주성분만 있으면 문장의 의미는 완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문장에서 새, 그리고 도시의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일까요? 아니죠. 나는 새 옷을 샀다 해서 새가 없어도 나는 옷을 샀다. 문장의 의미는 온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에서도 밤은 아름답다만으로도 문장의 의미는 온전하죠. 그렇다면 지금 빨간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이 문장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는 옷을 샀다. 자, 그런데 어떤 옷? 새 옷. 자, 이 괄호로 친 새라는 부분은 뒤에 오는 옷이라는 체언을 꾸며줌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에서도 도시의 밤, 어떤 밤? 도시의 밤. 뒤에 오는 밤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줌으로써 문장 전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처럼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부분을 관용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를 통해서 관용어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으로 어떤, 무슨 등에 해당하는 말이다. 중요한 부분은 어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준다. 정리하면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관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어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존재함으로써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서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부속 성분 중 부사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문 함께 보시죠. 자, 꽃이 참 예쁘다. 아주 헌 책을 발견하였다. 시간이 매우 빨리 흐른다. 자, 여러분, 문장이 제시되면 기본 구조, 그리고 주성분 파악하는 거 함께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도 펜을 드시고 선생님이 제시한 3개 문장에서 먼저 주성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꽃이 참 예쁘다의 주성분 보이십니까? 문장 전체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꽃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바로 주어. 그럼 이 꽃이를 설명하는 부분 어디? 예쁘다. 뒤에 오는 이 부분이 서술어가 될 것입니다. 자, 꽃이 예쁘다만으로도 문장의 의미는 완전하죠. 그런데 이 예쁘다는 서술어 중에서 어떤 유형?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니까 어떠하다의 유형에 해당한다 라는 거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주 헌 책을 발견하였다. 자, 의미상 주어는 보이지 않지만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 찾을 수 있죠? 발견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서술어가 되겠고요. 자, 발견하다라는 것은 어찌하다의 유형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동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서술어 앞에는 서술의 대상인 목적어가 존재한다 그랬죠? 큰 힌트, 을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를 달고 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목적어가 될 것입니다. 자, 책을 발견하였다. 의미상 주어는 보이지 않지만 책을 발견하였다. 문장의 의미는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시간이 매우 빨리 흐른다. 자, 이 문장의 주체 보이십니까? 무엇이? 시간이. 바로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주체를 설명하는 부분, 흐른다. 이 부분이 바로 서술어가 되겠죠. 자, 이 서술어 어떤 유형? 동작을 나타내는 어찌하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필기한 부분, 꽃이 예쁘다, 책을 발견하였다, 시간이 흐른다. 바로 문장의 주성분인데요. 이 주성분만으로도 문장의 의미는 온전하지요. 그렇다면 이 주성분 외에 어떤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의 참이라는 단어는 뒤에 오는 예쁘다를 꾸며주고 있지요. 이 예쁘다는 서술어이면서 서술어는 보통 동사 또는 형용사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에서 빨간 가로로 되어 있는 참이라는 부분은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우리 방금 배웠던 관형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느 부분인가요? 책을 발견하였다. 어떤 책? 헌 책이죠. 여러분, 이 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뒤에 오는 무엇을? 네, 책을 꾸며주면서 문장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우리 이러한 문장 성분 앞에서 뭐라고 학습했죠? 관형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 헌이라는 부분은 뒤에 오는 책이라고 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주 앞에 있는 아주는 뒤에 오는 무엇을 수식합니까? 아주 헌일까요? 아주 책일까요? 아주 발견하였다일까요? 그렇죠. 아주 헌, 뒤에 오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서도 다양한 수식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뒤에 오는 흐른다 라고 하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분 찾으셨나요? 바로 빨리입니다. 이 빨리는 뒤에 오는 흐른다 라고 하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그런데 빨리 앞에 있는 매우는 무엇을 수식하고 있죠? 매우 흐른다 아니죠. 매우 빨리, 즉 뒤에 오는 부사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빨간 괄호로 표시한 부분들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사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성분으로 이때 용언은 주로 서술어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 밖에도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는 문장 성분을 부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부사어는 첫 번째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거나 또는 관형어를 수식하기도 하며 같은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 등 수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관형어와 부사어는 주로 주성분을 꾸며 문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우리 이런 성분을 하는 문장 성분, 부속 성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문장의 의미 전달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이 주성분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대표적인 문장 성분 두 가지, 관형어 그리고 부사어가 있었죠. 이 중 관형어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관형어에 비해 수식의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관형어 또는 부사어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문장 성분, 독립 성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성분, 부속 성분에 이어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 성분, 독립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같이 보시죠. 어머,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인남아 이리로 오렴. 네, 들어오십시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의 어머, 두 번째 문장의 인남아, 세 번째 문장의 네,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독립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독립어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감탄,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독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문에서 첫 번째 어머 이 부분은 어떤 유형일까요? 감탄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인남아 이 부분은 부름입니다. 세 번째 네 이 부분은 응답인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머, 인남아, 네, 이 세 가지 독립어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에 있는 이 인남아 이 부분이겠죠. 자, 첫 번째 어머, 그 다음 세 번째 응답을 나타내는 네, 아니요 등은 모두 감탄사입니다. 그렇지만 인남아 이 부분은 품사를 정리할 수 있죠. 자, 열심히 품사 공부했던 친구들 펜 꺼내서 스스로 해봐야겠죠. 자, 인남아 이 부분은요, 정리를 해보면 인남이라고 하는 명사, 사람의 이름이죠. 명사와 그 다음 부르는 말을 나타내는 혹격 조사가 결합된 독립어입니다. 자, 어머, 인남아, 네, 모두 독립어이지만 이 중에서 부르는 말을 나타내는, 특히 이름을 부르는 인남아 또는 연지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에는 명사와 혹격조사의 결합이다, 감탄사가 아니다 라는 거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독립 성분은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고 쓰입니다. 매우 독립적인 성분이겠죠? 대표적으로 독립어가 있는데요. 독립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감탄 또는 부름, 응답 등이 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부르는 말을 나타내는 누구누구야 라는 말은 감탄사가 아니라 체언의 혹격조사 또는 야가 결합된 형식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성분을 2차 시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문장의 기본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의 유형이다. 첫 번째 영상에서 삼겹살은 맛있다 라는 예문을 통해서 정리했었죠. 자, 두 번째, 문장 성분은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뉜다. 자, 주성분은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생략될 경우에 문장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주성분에 해당됐었죠. 자, 부속성분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관형어와 부사어 두 가지가 있고요.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고 우리 꾸며준다라는 것을 수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수식하는 범위가 넓었다. 대표적으로 주로 용어를 수식하지만 관형어를 수식하기도 하고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하며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영혼, 즉 다른 성분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독립 성분이 있었죠. 이 독립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감탄, 부름, 응답 등이 있다. 이때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말은 독립어이지만 품사는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문장 성분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 문장의 짜임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겠죠? 선생님은 문장의 짜임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수업 자료를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장 성분부터 탄탄하게 공부하시고요. 다음 학습에서도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